(2025년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한 4시 근처 됐고요. 히든포괄 SL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네, A매치 주간입니다. 주말에 두 분 그 인피니티 리그로 고생하셨는데 네. 좀 어떠셨나요? 갑작스럽게 저희도 제안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네, 네이버 쪽에서 송출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재밌던데요. 아니, 재미는 있었는데 예. 처음에 룰을 아. 룰을 제대로 네네네네. 몰라가지고 예. 그 조커룰 같은 거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에 저 수빈이랑 저랑 이제 잘못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골문이 열리고 나서 그때 알았죠.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고 중간에 또 한 번 알았습니다. 아, 저게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라 앞에 다 그 결정을 짓는구나, 저거를 언제 네. 열지. 그걸 이제 알아내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배워가면서 했죠. 이전에 이제 킹스컵, 킹스리그도 그렇고 네. 인피니티 리그도 그렇고 게임의 룰을 좀 도입한 네. 축구를 좀 변형시킨 대회들이 속속 생기는 걸 보면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축구의 뭐 시간이라거나 네. 아니면 경기들마다 다르지만 90분이 좀 길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저희가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많이 했죠. 이런 요소를 집어넣은 것들이 좀 생길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풋살은 뭐 애초에 아니, 뭐 풋살 그렇긴 자체는 합니다만. 경기 시간 자체가 예. 이제 짧고 어. 그다음에 풋살은 원래 옵사이드도 없었고 그다음에 교체가 자유로웠고 지금 이제 풋살 룰 자체가 뭐 킥인이라거나 그리고 킥인 제도고 네. 그다음에 교체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 퇴장 같은 그쵸. 그런 요소들이 있고 뭐 그래서 풋살은 이제 아무래도 축구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네. 그렇게 이제 실내 축구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거에서 계속해서 조금 이제 풋살보다도 조금 더 흥미가 들어갈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예, 말씀하세요. 재밌었어요. 네, 인피니티 리그가 풋살하고 다르던 그런 약간 좀 리그였으니까 다르죠. 변칙적이었으니까 풋살은 전후반이 20분씩인데 여기는 전후반 10분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남성팀, 여성팀이 전반 후반 나눠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성팀이 뭐 전반이면 남성팀이 후반이고 남성팀이 전반이면 여성팀이 후반이고 이런 게 있었고 재미난 거는 박찬호가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저렇게 바뀌었구나. 이걸 제가 알았거든요. 이게 1조가 찬우 형이고 2조가 네.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영주 형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승에 바이언하고 도르트문트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예선도 마지막 경기였고 그렇죠. 그리고 결승에서 붙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 다음에 스콜피온 갱이라는 힙합 그룹이 공연을 하고 네네네. 결승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스콜피온 갱이 나와서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 그러면 예선전은 안 치르고 그냥 결승으로 가는구나. 바로 가나 보다. 둘 다 2승씩이니까. 그러더니만 전반 후반 끝난 것 같은데 3쿼터가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 3쿼터가 시작되는데요. 네, 여성팀이 나옵니다. 네, 시간도 8분씩이에요 또. 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변화를 주는구나. 그리고 저는 10분씩이니까 네.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좀 어쨌든 컴팩트하죠. 그리고 타이트하니까. 바이언 여성팀이 너무 강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우와 소리가 나오니까 예. 여기다 뭐 루시우라든가 또 레전드들이 좀 네. 있었고. 아니, 레전드들이 그런 있으니까. 애들 얘기하지 마요. 그럼 뭘 얘기를 해? 아, 그리고 나는 짜증났던 게 걔를 또 발락 불러다가 예. 둘이 어쨌든 레버쿠젠에서 그죠. 뗐으니까 불러다가 또 인터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 저희가 받은 타임테이블 상에서는 발락 인터뷰라고 돼 있어서 네. 그냥 발락 불러다가 얘기하나 보다 한데 발락 앉혀놓고 그다음에 루통수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피니티 뭐야, 리그 이거는. 남자 MVP 네. 루시우입니다. 루시우. 오. 그리고 이번 인피니티 리그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는 루시우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바이언, 유벤투스, 인테르 다 다 뛰었어요. 있었죠. 네. 도르트문트 빼고 다 뛰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바이언 팬도 별로 안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하지 네. 않죠. 왜냐면 막판에 폼 떨어져가지고 예, 그 다음에 예. 인테르 왔거든. 근데 인테르 팬들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트래블 멤버니까 그리고 이제 통수치고 유벤투스 유베로 갔죠. 가고. 유벤투스에서는 부상당하고 잘 그래서 잘 못했고. 못해서 나오지도 못했어. 세 팀 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토론토 세 팀에서 우승 트로피가 다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거 보면 운때가 좋아요. 그렇죠. 뭐 선수 개인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에 능력이 출중했던 선수인 건 맞는데 이 클럽 팀의 행적들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애매하죠 다. 네. 그리고 그 다진에서 생방을 했는데 맞아요. 독일어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예.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스콜피언 갱이라고 공연을 하는데 아까 네. 네, 제가 뭐 일본어로 랩하는 것까지는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독일어로 랩하는 거는 일본어로 랩하는 게 익숙하다는 것도 이상한데. 그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래퍼로 가장해서 형사가 들어가서 네, 위장 수사하고 막 이런 그 드라마가 있어서 뭐예요 네,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못 외워요. 아 형님 보셔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보기는 봤는데 제목을 제목을 못 모른다? 외웁니다. 네. 여하튼 뭐 진지하네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일본어로 랩하는 것도 이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유럽 언어로 랩하는 거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생소하다. 네, 생소했습니다. 뭐 어쨌든 또 A매치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두 분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따로 리그가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뭐 각종 소식들을 이제 모아 왔습니다. 모아니까 이제 주병진 씨가 생각이 나는데 주병진 씨는 요즘에 보니까 그 종편 같은 데서 좀 연애 프로그램 네, 같은 거 연애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네. 그 변호사 분이랑 만나시는 것 같던데 중년의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한번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주병재는 여전히 젠틀한 워낙 좀, 이미지고 네, 멋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팬티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했었죠. 사업하면서 예. 네 부도 많이 축적하신 분이라서 집도 의리의리하잖아요. 그 상암에 사시지 않나요? 예전에 강아지 키우는 맞아. 프로그램 하면서 대중소가 집이 맞아요. 나왔으니까 옛날에 집 엄청 큰 걸로 막 거기에 상암에 있는 뭐 얘기했었고. 펜트인지 그걸로 기억을 했는데 네. 뭐 그분이야 뭐. 다만 그 주병진 씨도 약간 이상한 사건에 뭐 구설이 연루가 있었죠. 되면서 그거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진 아마. 것 같아서 연애를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연애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연애를 혹시 하고 싶으신가요? 누구요? 저요? 예. 저는 매일이 연애죠. 아 그런가요? 아, 오늘 그럼요. 그럼요. 또 반지도 다시 끼고 오시고. 그럼요. 혼났습니다. 매일매일 혼나요. 오늘 혼났나요? 혼났죠. 오늘 왜요? 왜 혼났나요? 산책을 안 시켰습니다. 강아지요? 형식이. 네. 그거는 좀 혼날 만하네요. 네, 아침에 옷장 정리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와이프가 일하고 왔거든요. 네, 예. 네. 왜 산책을 안 시켰냐고 그러길래 옷장 정리를 했다. 그래 아주 자랑스럽게 너 억정 정리하느라 못한 거야? 옷장을 열어 보여주면서 네. 이거 그냥 봐. 오와 열을 딱딱 맞춘 걸 보여줬죠. 그러나 우리 와이프의 관심은 제 옷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평식이 산책이 있었죠. 그게 먼저였군요. 네, 그게 먼저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맞죠. 자, 뭐 어쨌든 자,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을 잡다구리하게 섞어 낼 텐데. 아니 근데 난 네. 그 얘기를 해야겠어. 뭐죠? 그 새벽에 네. 이탈리아가 독일 경기를 했습니다. 아. 네. 사실 지금 이제 네이션스 리그 리그가 원래 중이죠. 이제 다른 이게 네이션스 리그 8강에 나간 팀들은 예. 이제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를 안 치르고 다른 나라들은 월드컵 지역 예선을 치렀고 네. 이번 A매치 주간에 지금 네이션스 리그 8강에 나간 팀들만 조도 결정이 안 돼 있는 그쵸.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뭐 승패에 따라서 조가 들어가는 굉장히 희한하게 바꿔놨어 이거를 네이션스 리그가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거 하다 보니까 보기 굉장히 좀 예. 불편합니다. 일부러 8강 해가지고 토너먼트를 네, 만들려고 네.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션스 리그를 8강 토너먼트를 하고 여기서 이제 승패에 따라서 그 조에 들어가는 게 막 결정되고 이런 그쵸. 식으로 좀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크로아티아, 프랑스도 했었고 포르투갈하고 어디 했더라? 스페인, 네덜란드 스페인, 있었고 네덜란드 있었지, 네덜란드 맞아. 그리고 예. 포르투갈하고 어디다? 덴마크인가? 뭐 어떻게 보면 각자 다 정배들이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독일하고 이제 이탈리아 경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스파기는 나가야 된다. 아. 이 새끼 X다 그냥. 아하. 이탈리아 탈락했죠. 한 골 차로 졌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홈에서 2대 1로 진 게 네.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결국 이제 3대 3으로 3대 3 이었죠? 전반에 3대 0이 나왔어요. 음. 전반에 3대 0이 나왔는데 보면서 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다니엘레 말디니 같은 이런 애를 대표팀에 뽑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이 중요한 경기에 그걸 선발로 내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거에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유로 2024 때도 제가 비판을 했지만 똑같다. 아, 이 양반 변한 게 없구나. 스팔레틴 꺼져라. 그냥 나폴리 때 그냥 운때가 다 맞아서 우승한 거지 이 사람이 왜 여태까지 우승을 못했나. 훌륭한 감독, 좋은 전술을 갖고 있는 감독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그거 하나에 매몰되면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경주마야 그냥. 이거 옆에 아무것도 안 봐. 그냥. 커리어 전체를 보면 사실 우승에 가까웠었던 적은 있었지만 타이틀을 딴 거는 나폴리 말고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 가서 우승했는데 그쵸. 근데 러시아 리그에서의 우승은 뭐 그렇게 그건 좀 또 아무래도 좀 쳐주는 건 다르니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스팔레티 체제로 계속 가서는 월드컵에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노르웨이랑 그래서 결국 한조가 됐거든요. 예. 노르웨이, 이스라엘 뭐 이런 팀이랑 한조가 됐어요. 불안하다. 혹시 모른다. 3연속으로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야, 같아요.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건데. 예. 공격진 아니 노르웨이도 왜
혼란 있고 혼란 에데골 있죠. 있고 막 네. 이러니까 네. 거기 한 방 빡빡 먹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노르웨이 최근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유로 2024 때 스위스한테 그 가패당한 거 보면은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얘기 나온 김에 네. 스페인은 어땠나요? 스페인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네, 승차까지 가서 올라갔죠. 힘들게 올라갔어요 스페인도.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정에서 2대2 상대 선수 퇴장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홈에서 3대3 하면서 승차까지 가서 올라갔는데 스페인은 지금 세대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진 않고요. 물론 우리가 뭐 월드컵 우승이라든가 뭐 유로 우승 이야기할 때는 운적인 요소도 따라야 되기 당연히. 때문에 근데 이 어린 선수들이 지금 유로 우승에서 자신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 본선 진출은 걱정이 없고 문제 없고. 그냥 이 토너먼트 단계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우승하는 법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스페인은 뭐 올라갔고요. 다만 바르셀로나 출신들이 스페인 대표팀 가면 한 명씩 부상당해서 와요. 그게 좀 기분 좋지 않은 징크스 같은 징크스? 요거 빼고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월드컵을 가는 어떤 그 그림 안에 네이션스 리그가 이제 묻혀져 있는 건데 좀 뭐라 해야 되지? 네이션스 리그가 들어오면서 경기 내용적으로 흥미있는 경기가 나오는 거랑 별개로 룰이 좀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포맷이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하고 네. 이 직관적이지 못한 포맷은 지금 최근에 유에파가 하는 모든 대회들이 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대회들이 직관적이지 않아. 그리고 별로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또 않아요. 모르겠고. 지금 이 모든 유럽 클럽 대항전 뭐 챔피언스 리그도 마찬가지고 유로파 리그도 그렇고 컨퍼런스 리그도 마찬가지고 대회들이 뭔가 리그 페이지 단계로 이제 바뀌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게 형평성이 있나? 각 똑같은 경기 수를 치르는 건 맞지만 각자 붙는 상대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로 나뉘는 것도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쵸. 조 뽑히는 거에 따라서 뭐 어디는 조금 어려운 팀이랑 네. 뭐 이런 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조 안에서의 순위 정하는 건 형평성이 있죠. 그 조 안에서는 어쨌든 그들끼리만 경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묶다 보니까 각 팀마다의 난이도도 다르고 그게 또 홈이냐 원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 막 이런 식이 생겨버려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순위가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걸 보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크게 얘기하면 한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리버풀 사례. 리그 페이지 그렇지. 1인데 파리 생제르맹을 결국은 파리 만나게 되는. 생제르맹 만나서 패배했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구단이 예전 같으면은 각 조에 포함된 팀들을 분석하고 준비하면 그렇지. 되는데 지금은 일할 게 엄청 늘어났죠. 네. 세 번째는 라이트한 팬들. 그냥 딱 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거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팔로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구나라고 할 텐데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은 경기 내용은 볼 수 있는데 대회 룰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까 딱 찬호 형 얘기대로 네.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물론 이제 선수들이라든가 감독들도 경기 수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내포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흥행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그 지금의 이제 세페린 회장 자체가 플라티니의 어떤 그 비위 사실 때문에 그쵸. 이제 부정. 대신해서 올라온 그런 느낌이 강한데 저는 근데 지금 체제로 봐서는 세페린 체제는 뭐 물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 못한 저는 세페린 회장이 본인이 취임할 때 뭔가 그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세르비아 출신이라는 그런 배경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합리적이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죠. 그런 기대를 했는데 저는 지금의 이런 방식이라면 세페린 회장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끌었던 그 UEFA는 과연 성공적인가? 라고 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야 계속.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남미에선 네. 브라질하고 콜롬비아 경기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타들이 다 골을 넣었어요. 뭐 비니시우스가 예. PK 얻어내서 하피냐가 넣고 루이스 디아스가 넣고 그리고 종료 직전에 비니시우스가 넣었거든요. 여기서 막판에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종료 직전에 비니시우스가 골을 얻기 때문에 브라질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 교체를 단행하면서 비니시우스를 빼는데 걸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피냐가 빨리 나가라. 얼른 가. 너 여기서 카드 받으면 이미 옐로 카드 한 장 예. 있었기 때문에 카드 한 장 더 받으면 퇴장이다. 그럼 그 다음 경기 아르헨티나전에 네가 못 나온다. 중요한 빨리 경기에 못 나가라. 나오는 거. 근데 걸어 나가다가 갑자기 양말을 벗으면서 거기서 그 보호대를 빼는 싱가드. 네. 그런 모습이 나온 거. 그러니까 하피냐하고 쿠냐가 놀래서 카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친 듯이 달려와서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뭘요? 아 얘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이것도 역시 찬호 형이 자주 얘기하는 건데 비니시우스가 비호감이 된 건 인종차별 이슈와 별개로 봐야 됩니다. 별개예요.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동료들도 굉장히 난감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비호감 지수가 이 정도로 높은 선수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비니시우스가 나가는 그 순간 이 경기가 끝나면 이 경기의 영웅은 비니시우스죠. 비니시우스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비니시우스가 너무 잘했다는 네.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니시우스가 뭐 한 골 PK 얻어낸 거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진상짓 한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 얘기만 예, 하잖아요. 예. 이상해 얘도 좀 이건 누가 좀 알려주면 나을까도 싶은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구성상 충분히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든 코칭 스태프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거 보면 근데 이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안첼로티가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죠. 그래서 교체아웃 당하거나 이럴 때 비니시우스가 안첼로티한테 뭐라고 하고 나가는 장면도 있어요. 네. 야 나 이제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 아무 문제도 없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뭐 하피냐나 쿠냐나 이 정도면 분명히 얘기를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의 인성이라든가 뭐 습관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그죠. 거지. 그냥 자의식 과잉이에요. 그래 네. 좀 과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어. 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거 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이슈는 유베죠. 우리가 모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가리가 됐고 네. 그 다음에 만치니 얘기가 나오다가 임시 감독으로 우리 예전에부터 보셨던 분들은 좀 익숙할 수 있을 법한 투도르. 네. 투도르 투도르가 유명하죠. 왔습니다. 예. 저 투도르 마킹을 했었던 유니폼이 있진 않았지만 아마 좀 올드 팬분들은 투도르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킹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봤어요. 왜냐면 제법 팬이 있었던 선수니까. 아니 그리고 뭐 투도르는 사실 피를로 감독 시절에는 코치를 했었고, 아, 그죠. 그래서 유벤투스 팬들한테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을 못했던 것도 아니긴 한데 이를테면 마지막, 그러니까 이 세리에서는 마지막에 라치오를 라치오죠. 맡았었는데 라치오 감독하던 시절에도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잘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적 시장 놓고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됐었고 마르세유 때는 아마 잘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 어쨌건 간에 더 이상 이제 유벤투스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모타를 끌고 갈 동력이 없다. 그러니까 4대0 3대0 패배보다도 아마 그 이후에 좀 심각하게 좀 이 안에서 선수단 내부에서의 불만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네. 결국 그걸 통해서 구단 쪽에서도 유벤투스가 웬만하면 시즌의 중간에 자르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유벤투스 같은 팀은 잘 안 해요. 뭐 예전에 진짜 못하던 그런 옛날에 그 7-7 찍던 시절 아니면은 네. 그러면 잘 안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그 정도 나온 거면 이거는 이 감독은 더 이상 이제 시즌을 끌고 가기 어렵겠다라고 그냥 결단은 그냥 딱 내렸던 것 같고 뭐 루머로는 뭐 지훈틀리 단장 본인 책임도 굉장히 클 텐데 지훈틀리 단장이 뭐 모타한테 직접 너를 선임한 게 나의 최대 실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루머에 불과할 테니까 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진 않고 지훈틀리 단장도 당장 제가 봤을 땐 지훈틀리 단장 역시도 이 큰 프로젝트를 어쨌든 둘이 지훈틀리 단장 그다음에 이제 모타 둘이서 이제 주도해서 이끌어 나왔었는데 그게 뭐 시즌을 끝내기도 전에 이미 실패가 땅땅땅 이제 찍혀진 상황이니까 지훈틀리 단장 본인의 입지도 제가 볼 때는 다음 시즌에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유벤투스는 이제 구단을 새로 쇄신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번 시즌 시작을 한 건데 그 시작이 그냥 일단 어쨌든 이번 시즌은 뭐 실패로 돌아갔고 네. 그거부터 그러니까 수뇌부 다시 채우고 이런 거부터 다시 그냥 천천히 잘 해야 해가야 될 것 된다. 같아요. 예.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야심이 좀 컸던 거죠. 당장 우리가 우승권에 한번 도전해보자. 약간 이런 야심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감독의 능력 부족이건 아니면 뭐 단장의 능력
그 영입 수완 부족이건 아니면 선수단의 퀄리티를 제대로 파악 못한 뭐 총체적인 문제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다음 시즌부터 구단의 어떤 그런 뭐 사장이 있을 거고 CEO가 있을 거고 CEO 그다음에 뭐 단장 그런 식으로 체계가 갖춰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포츠 디렉터 같은 사람들 오고 그다음에 감독 선임하고 이런 것들이 뼈대부터 이제 차곡차곡 좀 쌓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유벤투스는.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이탈리아인이 아닌 투도로 감독이 왔는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면 옵션이 발동이 자동으로 되는 뭐의 계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계약은 이게 오피셜로 띡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런 얘기가 뉴스로 나온 그냥 건가요? 뉴스로 나온 뉴스로 나온 거죠? 이거는 저는 근데 명확하게 알기 챔피언스리그 어렵습니다. 나가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 제가 보는 시각은 이번 시즌까지일 것 같아요. 그 투도르는 유벤투스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받아들였을 거고 예. 결국은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감독을 선임하는 게 프로젝트 새로 시작할 때는 그게 이제 맞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정식 감독이 되는 거는 물론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게 이제 클럽이 유벤투스라면 좀 다른 수도 있다. 이야기여서 저는 투도르 감독이 다음 시즌도 감독일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냥 이번 시즌까지만 네. 잘 마무리져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것까지만 해주면 뭐 그러면 오케이. 아주 네. 나이스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타 어쨌든 오랜만에 아주 젊은 이탈리아 감독 그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제 브라질에서 넘어온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볼로냐가 좋은 성적이 나면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브라이튼이 감독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 보고서 네네. 포터든 데제르비든 야 얘네 뭐 감독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독은 그냥 그랬었던 거고 팀이 좋은 거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네. 지금 볼로냐를 보니 그리고 지금의 유베를 보니 모타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제 그 팀의 체급 자체가 이제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볼로냐 같은 케이스는 네. 지금 이제 이탈리아노 감독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모타 감독의 공이 크죠, 사실. 그 공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타가 여기 유벤투스에 와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볼로냐에서 잘했던 것까지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를 근데 들어서 이런- 이게 스팔레티랑 반대죠. 스팔레티는 다른 데서 우승 못했어. 근데 나폴리에서만 우승했어. 그러면 뭐야? 나폴리 케이스가 특이 사례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사실 사례가 크진 않잖아요. 크진 않은데 볼로냐가 지금의 어떤 좋은 그런 어떤 선수들이 이제 뭔가 아기가 잘 맞고 그다음에 스타일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 움직이고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모타 감독의 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모타 감독에게는 좀 아쉽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벤투스라는 구단을 생각하고 유벤투스의 투자를 생각하면은 결국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올라가서 경쟁을 했어야 되거든요. 혹은 챔피언스리그를 뭐 안정적으로 따내는 네. 그림이라도 나왔든가. 근데 지금 이 순간 물론 얘기한 대로 사례가 부족하긴 해요. 모타 감독이 감독 생활이 긴 게 아니니까. 네. 그렇긴 하더라도 모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그래. 중하위권 클럽을 어느 정도까지 경쟁력 있게 만드는 능력은 있어. 하지만은 우승 경쟁하는 팀에게 이 감독이 과연 적합한가? 이런 의심은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조금 더 많이 경험을 쌓을 필요성이 있게 된 거죠. 요 다음 스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레벨의 클럽에 규모의 클럽에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좋은 성적을 중위권에서 또 올려놓으면 이건 그건 확실하네. 근데 우승 혹은 챔피언스 티켓 이상을 따내야 되는 클럽에 다시 부임이 됐는데 그때도 좀 이렇게 헤맨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구나라고 아마 판단이 될 거고. 뭐 아니면 그냥 모타 감독도 그냥 더 큰 클럽에 막 욕심을 내기보다 다시 한번 좀- 실패가 이제 좀 컸으니까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장기적으로 팀을 맡다 보면 결국 팀의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가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수도 있죠. 네. 볼로냐 시절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물론 그때도 사실 이제 공격수들이 막 그게 뭐 아르나 나가고 그다음에 지르크데이 같은 선수들 네네네. 발굴해서 잘 써먹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유벤투스 체제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그게 뭐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든 아니면 본인의 자의식 과잉이든 간에 어쨌건 간에 좀 시야를 넓히지 못하고 굉장히 좁혀 놓은 상황에서 계속 이제 경기를 준비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차비는 어느 정도 능력의 감독일까요?
아, 여긴 그래 낫지. 여긴 우승했잖아. 라리가 우승을 했는데 네. 그러면 또 다시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에 온다. 그러면 다시금 계속 우승 지금 굉장히 아, 왜 갑자기? 왜 그 형님 그래도 우승을 한 레전드인데 그래. 그게 표정이 안 좋으시면 우승도 어떡합니까? 해줬는데. 아니에요. 네. 네. 한지 플릭이 있는데 굳이 만약 예를 들어 아니, 한지 한지 플릭이 플릭이 이제 우승 나이가 못할- 적은 감독은 아니니까. 우승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에서. 한지 근데 플릭 한지 감독은. 플릭은 컨셉이 있으니까 차비는 컨셉이 없다. 컨셉이 없었나요? 없어요. 아니 그럼 네. 컨셉이 없는 팀인데 우승했으면 그러면 더 대단하다? 그 밑에 있는 그런 팀들은 뭐가 됩니까? 제가 차비 감독 얘기할 때 바르셀로나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스타일은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자세는 분명히 있고 라마시아 출신들 승격시켜가지고 데뷔시키는 것도 차비 감독의 공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제가 차비 감독 보면은 공격이 세부 전술이 떨어지니까 결국 공격 진영에서는 공격수의 개인 플레이에 의존한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차비 감독은 평가 보류예요. 아 보류다. 네, 왜냐하면 이 감독이 중동에서 네. 경험 쌓고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만 이끌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럽에서 다른 클럽을 이끌고 공격 쪽에서 어떤 세부 전술을 보여줄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아직 표본이 좀 적죠. 네. 그래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그런 팀 가면 또 경쟁할 될 수 거다. 있어요. 근데 근데 아닌 그런 경우에는- 팀이 많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비 감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팀을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자기에게 제의가 온 것 중에서 그래서 고르겠지만 팀을 잘 골라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얘기가 나온 김에 바르셀로나 얘기를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여름 즈음에 네. 한국 방한 네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대구 쪽에서 뭐 미팅한 사진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구장 실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실사를 했다고 해요.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고 네. 잔디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의문인 게 과연 일정이 나오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바르셀로나가? 네, 바르셀로나와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빡빡하더라고요, 일정이. 빡빡하죠. 그렇죠. 예, 근데 과연 이렇게 오면서 주축 선수들을 빼놓고 오는 거는 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고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이 또 영주 형이 보시기에는 좀 요 일정이 어떤가 해서 일단은 한국 내한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이제 오면 또 네. 좋죠 팬들 그리고 입장에서. 그 중에 두 클럽하고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대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다만 이 일을 추진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호날두 노쇼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 좀 더 신뢰감 있는 데에서 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저는 그 일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긴 한데 예전에 이니에스타가 빗셀고베에서 은퇴 경기할 때 시즌 끝나자마자 그냥 넘어가서 경기 치르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일정은 어떻게 하든 만들면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르셀로나 생각일 거예요. 소화가 불가능하진 않다. 네. 바르셀로나 클럽 월드컵 안 나가죠. 안 나가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다행이죠. 할 수 있죠. 아, 아쉽죠. 클럽 월드컵. 네, 돈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그치 기회였는데. 워낙에 이제 클럽 월드컵이 이제 돈을 네. 세게 때리니까. 그래서 뭐 내한 일정을 아마 바르셀로나 구단 내에서도 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대구 쪽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사는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다. 양쪽 모두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한국에 있는 해외 축구 팬들 입장에서야 바르셀로나 정도 되는 빅클럽이 와서 여러 가지 뭐 경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네. 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과 또 아까 영종이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옛날에 유벤투스뿐만이 아니라 최근 생각해 보면 뭐 셀틱이라거나 울버햄튼이라거나 한국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클럽들 이전에 나폴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했다 결과적으로 다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의 반복이 아니기를 좀 이제 바라는 네, 게 크겠죠. 바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호날두 노쇼뿐만 아니라 예전에 메시도 그쵸? 경기 출전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네. 내한을 할 거면 제대로.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은 있어요. 메시랑 호날두 정도의 빅네임 스타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축구판에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네. 축구를 안 좋아해. 그래도 메시 알죠. 호날두는 알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선수는 메시 호날두 말고는 지금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바르셀로나 문제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조항 같은 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뭐 야민 야말 요 정도는 뭐 그런 선수들 그쵸. 뭐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페드리도 그렇고 다른
잘하는 선수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더영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축구 팬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공격수들이니까 뭐 그런 조항들은 넣겠지만 근데 그 중에 한 명 안 나왔다고 해서 막 야 이거 말도 안 돼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보기에- 한 경기가 아니라 두 경기니까 그쵸. 네 두 결국은 경기를 나올 거예요. 치르는 동안에 바르셀로나 팬들 혹은 일반적인 어떤 매니아가 아닌 네. 바르셀로나가 온대 음. 그럼 보러 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 선수는 나와야지 하는 선수가 누구 정도 있을까요? 라민 야말은 일단 대표적일 것 같고 네, 레반도프스키 네, 한 명을 더 뽑으라면 그 다음은 패들이죠. 패드릴까요? 더용일까요? 하피냐일까요? 패드인가요? 하피냐도 많이 이번 원하겠죠. 시즌에 또빵 네. 올라왔고. 솔직히 근데 라민 야말도 아닐 것 같고 저는 레반도프스키 저는 이제 야말이 왠지 1등일 것 같은데 요즘 느낌은 라민 야말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팬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거고 당연히 해외 축구를 보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인정을 음. 하겠지만 그냥 더 라이트한 팬등으로 넣으면 레비인가? 제일 네임밸류 높은 사람은 이게 레반도프스키 아니에요? 그 그래도 느낌이 레비는 어. 좀 이제는 늙은 형. 근데 요즘 그 라민 야말이 2007년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축구 팬이 아닌 분도 뉴스에서 많이 좀 접했더라고요. 저기 제가 고등학생이라며. 이래서 야말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어쨌든 둘이 제일 높을 것 이건 같아요. 제 생각인데 제가 바르셀로나 팬이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기장 가서 보고 싶은 선수는 라민 야말, 페드리, 쿠바르시예요. 아, 그만.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네.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레반도프스키라든가 그리고 하피냐 같은 경우에도 발롱도르 후보라는 얘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아라우오는 바르셀로나 좋죠. 아라우오, 네, 예, 아라우오도 네. 좋아요. 어. 네, 바르셀로나 팬 외의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레반도프스키라는 카드도 역시 강력하다. 네, 강력하죠. 그렇습니다. 페란 토레스는 페란토레스는 아마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네. 인지도가 페란 떨어지죠. 토레스. 이름이 토레스니까 그 토레스가 그 토레스야? 이거. 페란 토레스는 아마 한지 플릭 감독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뭐 한국에서 상어의 모습을 보여주면 예. 나중에 상어, 또 네네. 일본에서도 뛸 수 아, 있고 그렇죠. 뭐 K리그에서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아. 상어 탈이라도 또 쓰고 나오면 뭐 근데 종종 보여줍니다. 예. 요즘에 고점 있는 경기들이 있어요. 가끔 또 이제 골 잘 넣잖아요. 그럼요. 뭐 그렇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얘기는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오사수나랑 수년 경기 일정이 좀 잡혔는데 새끼죠. 네, 테바스 진짜. 아니 예. 그 테바스 자, 일정 얘기 좀 해 주시죠. 굉장히 좀 무리한 일정이. 네, 무리한 일정이죠.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27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28일 네. 새벽이에요. 수년됐었던 바르셀로나 오사수나 경기가 연기돼서 이날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잡혔죠. 네네네. 그런데 A매치 기간 끝나고 바로 펼쳐지거든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하피냐, 아라오, 남미에 갔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장거리.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아마도 오사수나전에는 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경기 날짜가 정해졌을 때 바르셀로나는 A매치 다음에 바로 경기가 펼쳐지니까 바르셀로나가 예전부터 피파 바이러스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난민 선수들이 쭉 있었잖아요. 뭐 브라질 커넥션도 그쵸. 그렇고 메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피파 바이러스 생각해서 아니 5월 달로 연기하면 어떠냐. 근데 오사수나는 이 경기 다음에 바로 또 경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사수나도 야 이날은 좀 어렵지 뒤로 않겠느냐. 빼자. 근데 테바스가 이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날로 정해진 겁니다. 지금 기각 사유가 보면 규정상 연기한 경기는 가능한 빨리 진행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국대 소집으로 선수 이런 거는 뭐 불충분하다 이유로 사유로 네. 그다음에 후반기로 변경하는 것은 뭐 좀 공정한 부분에서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가져가지죠. 예. 아니 5월은 좀 늦긴 늦어 근데 사실. 뭐 약간 5월은. 그렇긴 한데 근데 두 팀 다 바라는 거면 좀 뺄 법도 한데 그쵸. 그러니까 뭐 한 팀만 바라고 한 팀은 싫어 그럼 모르겠는데 두 팀 다 일정 때문에 좀 뒤로 빼는 걸 바라는데 이거를 좀 안 들어주는 거는 오히려 오사수나의 다음 경기 일정을 하루인가 뒤쳐지게 했나? 네. 하여튼 오사수나 경기 일정을 좀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제 정해졌으니까 네. 경기를 뛰어야죠. 뭐. 해야죠 네. 뭐. 해야 되는데 일단 아라오하고 하피냐는 개인 비행기로 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선발은 어렵더라도 아마도 벤치에서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은 존재하고 바르셀로나의 관심은 그 이니고 카사도 그리고 쿠바르시가 부상이잖아요. 네. 네. 카사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달 걸린대요. 돌아오려면. 근데 이니고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과연 뛸 수 있는 몸 상태인가. 네. 그리고 쿠바르시도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아직 완전히 여기에 이제 알려지지 있진 않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니고 카사도 쿠바르시가 모두 출전하지 못하면 뭐 카사도 같은 경우에는 도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해야 되겠죠? 네. 네. 반면에 수비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 그래서 뭐 최근에 제라르 마르틴을 센터백으로 쓴다 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 그럼 결국 이니고 못 나오고 아라우오 못 나오고 쿠바르시 못 나오고 그리고 텐센 부상이니까 못 네. 나오고 와, 그럼 이제 붕괴했네 그러면 수비가. 에릭 가르시아하고 몇 명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바르셀로나는 힘겨운 3월, 4월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탈리아로 넘어오겠습니다. 라니에리의 로마는 뭐 아주 뭐 나름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네. 영감님이 좀 연로하더라도 구단 입장에서는 잡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시즌 끝나고 지금 은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 그래서 은퇴를 얘기했죠? 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시 은퇴를 불러온 거 아니에요?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니에리 감독이 이제 로마의 요청에 응했던 거고. 네, 로마 팬들도 그 얘기는 많이 해요. 그 앞에 감독들 특히 이제 유리치 감독 때 날린 승점이 너무 아깝다고. 그죠. 유리치 감독이 결국 그 로마 이후에 딴 팀 가서도 결국 말아먹고 결국 이제 당분간 감독 생활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마도 위기는 위기인 게 디발라 이제 부상으로 아마 시즌 아웃된 것 같거든요. 디발라 부상으로 시즌 아웃. 물론 이제 그 디발라의 대체자는 있죠. 소울레도 있기 때문에 뭐 디발라 선수의 대체자는 있는데 근데 디발라가 워낙에 잘해주면서 팀이 같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디발라 하니까 로마 토트넘 경기를 이제 그때 찬우 형이랑 그 보고 왔잖아요. 네네. 저는 디발라에 대해서 언제나 음. 뭐 이거 디발라 팬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과장돼 있는 선수라는 생각을 약간 했어요. 왜냐면 그 선수가 되게 쓰기 수월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조금 네. 뭐 속도나 이런 면에서 씨 가서 보니까 진짜 디발라만 보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회자되는 선수는 괜히 회자되는 게 아니다. 걔만 보여. 그래서 사실 약간 대국밥도 좀 커가지고 더 잘 보이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디발라- 그런 느낌 확실히 들었습니다. 디발라 엄청 잘하죠. 네. 디발라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 근데 이제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일단 어쨌든 디발라가 대부분의 커리어를 세리에에서 보냈기 때문에 팔레르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커리어를 세리에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덜할 거고 아마 국내 해외 축구 팬들한테는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당연히 이제 큰 경기들 위주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쵸. 활약도가 좀 덜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부상이 많다 보니 그치. 중요한 경기에서 못 나는 맞아.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 축구를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 디발라의 활약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 거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쵸. 성과를 거둔 팀인데 네. 여기에 디발라 자리에는 메시가 있어. 아니 무슨 지금 당대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역대 최고의 선수가 자기랑 동 포지션에서 있으니까 그럼 이게 답이 나올 없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디발라는 대표팀에서도 물론 카타르컵 나와서 그래도 승부차기에서 넣었지. 뭐 그렇긴 그거는 하지만. 뭐 네. 인정 그 승부차기 넣었도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디발라라는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에는 좀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제나 이 선수가 나왔을 때 보면은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은 엄청 선수고 넓더라고요. 이 아래서부터 어우. 하프라인 아래서부터 본인이 직접 공을 끌고 저 앞쪽 박스까지 직접 해서 운반할 수 있고 네. 그거에서 좋은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그 10번 느낌 그다음에 조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판타지스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내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선수고 요즘에는 잘 없는 타입의 선수기도 하죠. 반대 의미로 저는 브라질에서는 네이마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나이 들어서 30대 들어오면서 보여준 플레이들을 보면은 네이마르도 이제 아주 아래서부터 본인이 공 잡고 쭉 다 끌고 올라가서 막 상황들 만들어 이런 거 보면 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디발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저는 항상 옛날에 그 주원이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 새끼 존나 디발라 보지도 않고 말하고 있네 그런 데가 많이 했었으니까 디발라는 제가 볼 때 과소평가와 가대평가 좀 공존하긴 동시에 해요. 있다. 동시에 있는데 그래서 어느 쪽에도 약간 객관적인 평가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디발라는 뭐
정말 빠들을 미치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 예, 그럴 그건 만해. 확실히 갖춘 선수예요. 오, 와, 스타성이 잘하더라고. 확실한 선수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쨌든 디발라 얘기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라니에리 감독은 이제 팬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이대로 박수 치고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잘하고 있으니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이거는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라니에리 감독이 그동안 로마를 맡아서 맨날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 사실. 네. 그리고 지금의 로마를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정돈이 지금 일단 위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불을 껐죠. 라니에리 감독이 갖고 있는 그 로마에서의 권위와 그다음에 라니에리 감독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유화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선수단을 이제 하나로 묶어낸 건 맞고 네. 그걸로 좋은 성적이 나온 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이거보다는 더 장기적으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라니에리 감독이 설사 남는다고 해도 몇 년을 더 하겠어요. 뭐 아무리 길어봐야 뭐 한 네. 1, 2년 요 정도일 테니까. 워낙 그러니까 이제 또 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감독을 이번에는 제대로 물색을 해야죠. 그게 데로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패로 안 돌아갔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 입장에서도 뭐 올 시즌 잘 넘긴다고 해서 라니에리 감독이 새로운 팀의 비전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새로운 감독 밑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사실 라니에리 감독 나 축구 보기 시작할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 발렌시아 감독으로. 영감님이야. 네, 진짜 오래된 감독이에요. 제가 인지하는 거는 이전 로만 첼시 첫 번째 감독이라는 네, 얘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때도 고령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 아주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었지만 내가 라니에리 감독 레스터에서 우승할 때 네. 이 감독 컨셉을 잃어버렸구나. 어, 원래 우승 못하는 감독이었잖아요. 그래, 그게 본인의 어떤 네. 캐릭터였는데 근데 그때도 너무 놀랬었고 그쵸? 항상 놀라움을 주는 감독이긴 한데 나이 생각하면 네. 사실 힘들면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건 그냥 형이 그런 것 같은데요. 평식 그런가요? 산책을 좀 네. 시켜주십시오. 평식이 네. 요즘에 저보다 네. 더 자연을 사랑하고 네.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로마는 매력적인 클럽임에 분명합니다. 선수들의 여태까지 이야기나 서포터즈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6만석이 넘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구장인데 로마 원정 서포터석은 이렇게 구석이 있죠. 네, 섹터 하나 이제 네. 해가지고. 그들이 6만 명을 지배했다. 이탈리아 그 울트라스의 힘도 그런데 로마 서포터들이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그 런던에 있는 팀들 다 이제 많이 가봤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토트넘 팬들 좀 얌전한 편인 것 같긴 해요. 좀 센 데는 어. 압도적으로 리버풀입니다. 거기는 리버풀 팬들이 진짜 세고 와. 막 아우 걔 다 일어나 있어. 맨날 다 일어나 있어. 다 네, 그러니까, 찬우 형은 이제 힘들어했어요. 예, 네. 아니 리버풀 팬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있으면 다 그쵸. 벌쩍 일어났다가 우르르 했다가 또 우르르 앉았다가 앉고. 이러다 앉았고 사실 웨스트햄 팬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어. 계속 서 있어. 웨스트햄 그러니까 리버풀 논외 런던 지역에서는 웨스트햄 팬들은 좀 센 것 같아.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피터와 폴 형의 얘기를 들었는데 네. 동런던 애들 무섭다. 네. 그쪽은 이제 좀 웬만하면 좀 상대를 하지 마라. 근데 웨스트햄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웨스트햄 뭐 미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주 예전에 싸우잖아, 또. 페노르트하고 로마하고 유로파리그에서 붙었는데 네. 그때 유로파리그에 되게 유명한 미안 로마의 유명한 분수가 뭐죠? 트레비 분수인가? 트레빈 탄산수 아닌가요? 거기서 온 건가? 그런가? 저 몰라요. 맞아요. 트레비문서 맞아. 맞나 그 보네. 동남아 저 그런 거 동남아 잘 동남아 몰라서 제가. 거기에 막 페노르트 팬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난리 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페이노르트랑 맨시티 경기 때 저희 길거리에서 사커킥 하는 것도 봤어요. 어디 누가 누구를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맨시티 팬들이 엄청 조용합니다. 맨시티 팬들 또. 너무 조용해. 엄청 조용해. 어. 그래서 그 페너르스 팬들이 거기도 똑같이 섹터 하나 장악했어. 가지고 있는데 와 걔네는 계속 네.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나 그 힘이 없었으면 그 3대3 안 됐다고 봐요. 그 힘이 그거. 진짜 셌어요. 심지어 네. 맨시티 팬들은 어떤 느낌이냐? 골로 별로 안 좋은가?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굉장히 점잖은 아주 분들. 점잖해. 점잖은 분들. 근데 페이노르트랑 로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확실히 좀 살긴 사는구나. 근데 우리가 갔던 위치가 그런 좀- 위치기도 했어. 좀 좋은 어. 좌석이기도 했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건지. 근데 우리처럼 뭐 방구석에서 축구를 많이 즐기는 사람들은 직관하시는 분들의 체력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힘들어. 직관하시는 분들은 계속 깃발 흔들고 북치고 막 위통 까고 응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형이 얘기한 깃발 흔들고 북치고 우통 깐 분들은 솔직히 제 느낌엔
축구를 보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경기를 못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보는 그냥 일단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분신과 같은 팀을 이기기 위해서 기수가 된다. 그냥 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네. 나도 같이 뛴다. 아, 그죠. 내가 진짜 12번째 선수다. 나도 같이 뛰는 거다. 이거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그게 된다. 네, 그 생각하고 하는 거죠. 네. 제가 30대 때 콘서트 많이 다녔었거든요. 어디를 주로 가셨나요? 이승철도 많이 가고 그리고 여러 콘서트를 다녔었는데 왜 많이 가셨죠, 근데? 아,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또 예. 네, 문화를 역시. 많이 즐겨서 역시. 네. 형수님은 아니죠? 아니죠. 네. 여하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콘서트가 싸이였어요. 활동이 많으니까 앉아 있으면 손가락질하면서 일어나. 화내요. 너 얼마나 했는데 거기 앉아 있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워낙에 또 에너제틱한 분이니까. 그래 뛰어 하면 뛰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돈을 냈으니까 내가 앉아있지. 돈을 내고 내가 뛸 거면 내가 왜 돈을 내 그거를. 돈 받아야지. 네. 싸이가 지적질하니까 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있는 게 편해요. 멀리서. 콘서트.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저는 20대 때 되게 많이 갔거든요. 공연 보러 갔을 때. 네, 공연 엄청 많이 갔었는데 그땐 다 스탠딩이었어요. 다 제일 앞쪽에. 난 그 자기 거기 삐집어 나가면서 저는 혼자 많이 갔으니까 막 삐집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막 뛰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저 뒤에 내 무릎과 네, 앉아서. 허리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어느 날 티켓을 못 구해 그 누구 공연이었더라? 티켓 하여튼 못 네. 구해가지고 저 멀리 뒤에 앉아서 이제 볼 수밖에 네. 없는 그 좌석을 구했던 거예요. 너무 좋았나요?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음악만 듣기에는 그러니까 네. 공연을 즐기는 것과 음악을 듣는 것 좀 다른 종류일 다른 수 있는데 문제죠. 음악을 듣기에는 먼 네. 데가 사실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집에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축구 경기는 더 잘 보입니다. 네. 다만 그 열기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수는 그래서- 요만하게 보이긴 네. 하는데 가니까 가수는 요만하게 보여요. 그 머니까. 어. 근데 너무 이제 편하고. 라이브 또 음향도 네. 좋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이 들면 발라드 가수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좀 네. 즐기면서. 망경 갖고 와가지고 네. 트로트는 적당하게 아직 안 보고. 가셨나요? 아직 트로트는 아직 안 갔는데 찬도배기 사실은 지금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대세 네, 엄청나게 네.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엄청 좋아해요. 뭐 이명웅부터 예. 너무 좋아하고 최근에 또 뭐 하고 있잖아요. 이정 씨가 나오고 막 뭐 많이 있더라고요. 경쟁하고 네. 있어요 또. 근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가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티켓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 달에 하더라고요. 별따기라면서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굳이 트로트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장모님과 굳이 아니 그것도 있죠. 아,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네. 굳이 내가 트로트 콘서트장을 갈 필요가 있나 장모님하고 장모님 친구분들하고 보내드리는 이렇게 게.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근데 장모님도 제가 그런 지금 생각일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맞아요. 굳이 네. 사위랑 굳이 나랑 가는 게 그게 좋겠냐. 근데 요즘에 이명호 콘서트 보면 밖에서 우리 또래가 다 기다린대요. 부모님 모셔다 대신, 드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픽업하려고. 픽업하려고. 또 자식 세대들이 그렇게 네. 많이 해드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로마와 라니에리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아직도 조금씩 잡음이 나오고 있는 이 챔스에서 마드리드 더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UEFA의 징계 절차와 관련된 얘기고 네. 하나는 네. 이제 쿠르투아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좀 관련돼서 제출했었던 영상들 네 개 예, 리스트를 제출했죠. 보면 이 비니시우스가 관중을 도발하는 장면, 그 다음에 세바요스가 역시 이 도발하는 종류의 손가락질 요구하는 장면, 그 다음에 음바페의 도발 장면, 그리고 루이디거가 역시 팬들을 향해 이제 도발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이 된 상태라고 네. 합니다. 징계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경기에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중들이 네. 경기장으로 뭘 네. 집어던져가지고 던졌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징계가 나오니까 그죠? 야 우리가 관중들이 그 잘못한 거 맞는데 어. 관중들이 왜 그랬겠어? 이래서 얘네가 한 거야. 이래서 한 거야라고 네. 이제 한 거죠. 이제 아틀레티코 그렇죠. 마드리드 구단 쪽에서.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징계를 피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물질을 경기장으로 다 던졌으니까. 날라오는 게 또 네. 많이 보였잖아요. 많았잖아요. 화면에. 막 막판에 주드 벨링엄이 뭐 날라오는 거 헤더하고 막 그런 장면도 네네.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장면들 4개의 영상을 보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음바페 꽈추 잡는 장면, 예. 네 그리고 리디거가 왜? 목에다가 선 긋는 장면. 어. 발음 똑바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그래도 되는데 이래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아니면 아 오늘따라 지적질이 엄청 심한데요. 네네네네. 네. 근데 그런 장면들은 도발 장면이 또 맞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출한 것도 이해는 되죠.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 쪽에도 징계가 좀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전에 시메오네 감독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한번 네. 격렬한 세리머니를 통해서 네네. 징계를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그런 세레머니를 징계 해서 받았다. 징계 받았다. 음. 그러면은 이 선수들도 그런 세레머니를 했으면 징계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즉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구단 오케이 우리도 받을게. 근데 이쪽도 해라라는 쪽의 이 뉘앙스의 이야기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그 나중에 장면을 봤을 때 그 음바페 그 장면은 보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디거의 그 리디거가. 장면이 정말 목에 선을 긋는 장면이면 이거는 징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 생각해요. 이게 그 우리 한국 방송에서도 유명한 짤방 살인 예고 네, 윤호였나요? 네. 예, 유노에서 예. 이거 까딱까딱하다 이게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야 뭐 죽여줘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옛날 언더테이커가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걸 팬들 앞에서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죠. 과격하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했는지 어. 안 했는지 기억하지를 네네. 못하는데 했다고 하니 또 영상이 있다고 영상이 하니까. 있다고 하니 네. 하는 뭐 얘기입니다. 아마 제일 좀 안 좋아 보이는 선수 한 명 정도는 저는 지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이는데 그게 이제 리디거가 될 아마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쨌든 제출한 영상들의 개수도 그렇고 뭔가 하나 정도는 징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가 없이 넘어가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법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진 것도 그런데 네. 아니 탈락한 것도 억울한데 그렇지.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엄청 많이 잃었어요. 네, 많이 잃었어요. 그 경기 탈락하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전 리가에서도 지고 지고. 예. 많이 잃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또 이제 훌리안 알바레즈의 이 승부차기 장면 투터치로 인해서 취소됐고 예, 거기에 대해서 실패로 이제 시메오네 처리된 거. 감독의 또 이제 코멘트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쿠르투아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바로 했죠 경기 예. 후에.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또 이래저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회장도 아가리 좀 이 얘기 한 거 너다 아니에요? 쳐라, 좀 이거예요. 다물어 이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쿠르투아가 가장 처음에 뜬 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골키퍼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떴으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첼시 물론 첼시 팬들에게는 안 좋은 기억. 네.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왜 저래?라는 얘기가 좀 나올 법하죠. 아니 외절애가 넘어서 배반자, 배신자, 배신자. 이런 이미지예요. 예. 왜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쿠르투아가 한 몇 시즌 뛰었더라? 4시즌 뛰었나? 그러니까 쿠르투아가 해준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쿠르투아 골키퍼가 아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명예의 전당에 명예에 올라가 올라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엘리케 세레소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쿠르투아가 우리한테 와서 해준 거 인정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골키퍼는 입이 문제다. 주둥이 조심해라. 이 얘기한 거고 사실 쿠르투아 골키퍼는 시메오네 감독이 야 투터치 한 거 봤어? 볼이 움직이는 거 봤어? 이런 얘기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피해 의식이 쩔어요. 얘네 맨날 피해자 좀 코스프레 약간 뭐 이런 징징거려. 느낌이었어. 이 느낌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쿠르투아 볼 잡을 때마다 메트로폴리타노 홈팬들이 다 야유보내고 야유보내죠. 그랬어요. 이미 배신자예요. 쿠르투아는 보면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야 대단한 어떤 이 업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아저씨도 보면 그 전에 결별을 되게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도 이제 꽂히면 저 바로 가야지 약간 에, 이런 스타일이어서 근데 어. 그래도 루카쿠에 비하면 예, 같은 벨기에 동료 루카쿠에 비하면 이쪽은 잡음이 훨씬 덜한 거죠. 루카쿠가 워낙에 좀 이제 네. 그쪽에는 또 독보적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시메오네 감독이 그런 얘기한 거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훌리안 알바레스 그 장면이 투터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훌리안 알바레스도
투터치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골 취소됐을 때 놀랬다. 막 이런 이야기도 좀 뭐 있고. 있고. 근데 네. 유에파가 제공한 그 정면에서 사진을 보면은 투터치는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승자로서 좀 여유를 보여주면 어땠을까? 크루토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친정 팀이잖아. 사실 빠져도 되거든요. 어. 왜냐면 올라갔으면 뭐 이래도 되는데 이제 뭐 본인 마음이지만 이렇게 한두 마디 더 던졌을 때 언제나 이렇게 또 잡음이 길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 아마 레알 마드리드가 똑같은 이제 마드리드를 연고를 하고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두 팀 간의 클럽 간의 위상 차이는 좀 있는 편이곤 하니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에 좀 그 안에서의 강하니까. 분위기를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쟤네 저래서 그러는구나. 내가 해야지. 또 크루토가 그렇다고 해서 입을 가만히 닫는 스타일도 아니야 그냥. 한두 마디씩 해요. 네,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현명하게 하려면 그냥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죠. 굳이 긁을 필요는 없으니까. 말 안 하면 넘어가는 건데. 뭐 근데 이건 내가 지맘이지 느끼는 뭐. 감정은 그거예요. 크루토와도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엔리케 세레소 회장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굳이 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회장이면 넘어가도 되는데 되게 짜증난 것 같아. 아 근데 그게 있어.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오늘 밤에 후회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멘트들이 있어. 네. 그런 순간들 그런 그렇죠. 순간들. 근데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 또 알죠. 그런데 아씨 그래도 난 해야 되겠어.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런 거 참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그런 싸움의 최근에- 발단이 되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네? 최근에 어떤 일이 비교적 있었죠? 최근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자고 해서 그 음식점에 갔는데 예. 네. 네, 맛이 없다고 얘기하면 네네네. 가자고 한 사람이 문제 아닌가요? 아 근데 그거는 그 맛이 진짜 없었어요? 나는 그냥 쏘쏘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형수도 그러면 대충 알았을 것 같은데. 아 형수가 맞나요? 아니 이제 여하튼 아니, 근데 형수도 알았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그거를 본인도 약간 민망해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형님은 얘기 안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이제 보면 전 얘기하죠. 아 근데 알아. 내가 이거 멘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근데 나도 안 될 모르게.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체가 하지 말하는 않는다. 거랑 그다음에 난 이거 얘기해야 되겠어.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랑 달라요. 이건 해야 되겠어 하고 하는 거랑 네. 안 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 상대방이 안다니까요. 그거를 그 낌새를 눈치를 채고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말하는 순간 이쪽이 버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건 네 생각이야.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얘 이걸 큰 착각하고 어떤 있네. 음식이- 자기도 알고 음식이었나요?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한번 풀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음식이 나왔어. 네. 그 음식이 나와서 그냥 먹었어. 먹었어요? 네. 먹어서 찾아올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근데 상대가 그 음식점에 가자고 좀 장거리를 갔군요. 네. 가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군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야, 이 정도 달려와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 근데 입 밖에도 내진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예, 예. 오케이. 근데 이거 말하면 네. 분명 싫어할 텐데 어. 그래도 얘기는 너무 하고 싶다. 네.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확히 워딩이 어떻게 한번 되나요? 좀이 어떤 톤의 문제였나요? 제일 처음에 맛있어라고 물어봤죠. 맛있어? 맛있어? 만족해? 나는 잘 정도는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 정도 맛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달려간 얘기했지. 거리와 기다린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1시간 반 갔습니다. 1시간 반. 네. 여하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순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하고 그리고 후회는 좀 했어요. 맛있어 그걸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형님이 먼저 이게 약간 느낌이 이게 맛있니? 야, 그렇게 이런 들리거든. 느낌이었나요? 나 진짜 그렇게 들렸어 지금. 맛있어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들렸어. 잘못하면 너희들이 그래서 문제야. 그 사람이 진짜 맛있어 하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안될 같은데 것 같아. 그래서 참은 적이 있어. 물론 그 낌새를 알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낌새는 알지만 네. 굳이 말로 해야 됐어 하면서 일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참을 때는 확실히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야 그래도 말하길 잘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좀 아유 그래도 말은 해서 다행이다. 아니 뭐 굳이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뭐였어요 음식이? 잠은 잘 잤습니다. 네. 음식이 뭐였나요? 아 그 무슨 뭐 하여튼 지금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가시는 게? 느끼한 음식이었어요. 느끼한 네.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평식이 산책 안 시키고 옷장 정리했다고 말하는 거는 그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은 칭찬받고 싶었어요. 이거는 난 잘한 거야. 네, 잘한 칭찬받고 거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좀 달랐군요. 네 그리고 사실 옷장 정리하면서 예전 옷들이 잘 맞더라고요 이제. 이제 또 체중이 또 감량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건강해야 되니까 살을 계속 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살을 더 빼면 옷이 다 커져요. 그러면 또 그럼 옷을 사야 되잖아요. 네. 아니 큰 대로 입으면 되죠. 근데 와이프는 사주겠으니까 살을 더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 때마다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 정도 선이 좋겠다 이런 그만 생각이 빼도 좀 될것 들어서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옷장을 보여줬죠.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고 싶지만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하면 영종처럼 됩니다. 네. 다만 본인의 캐릭터가 찬우 형처럼 원래 얘는 그 얘기 하는 애야 라고 인지가 돼 있는 분이라면 그냥 하셔도 별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아하. 네. 캐릭터를 박찬호처럼 가져갈 것인가 송영주처럼 가져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박찬호를 권합니다. 예. 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탈리아와 스페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뭐 굳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우스망 덴벨라가 요즘 굉장히 잘하죠.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채팅창에 덴벨레 이 정도면 바르셀로나 가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간혹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보다 더 높은 클럽을 노릴 수도 있죠. 지금 실력으로 바르셀로나에 있다. 어떻게?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필요 없다. 네, 왜냐면은 지금 실력으로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다고 하면은 만족하겠죠. 그런데 이 정도 실력을 보여줬으니까 다음 여름엔 덴벨레를 영입해야 된다?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또 1억 이상 들어가고 네.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놈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실제로 갈 가능성은 없지만 어떤 영주 형의 괴로움을 보고 싶은 게 아닐까. 덴벨레가 바르셀로나로 갔으면 좋겠다. 덴벨레 잘하고 있는 거 인정해요. 아니 사실 덴벨레가 이제는 중앙에서 뛰니까 맞아요. 사실 바르셀로나 가도 뭐 이상할 게 없죠. 레반도프스키의 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하피냐, 우스망 덴벨레, 라민 야말. 야말 그럼 이렇게 세긴 세다. 탑 3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 건데 저는 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레반도프스키 한 시즌 더 간다고 하니까 뭐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겠죠. 근데 우스왕 덴벨레가 지금 이 순간 매우 좋은 건 사실인데 저는 덴벨레를 믿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덴벨레가 중요 경기마다 부상으로 빠지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건 또 모릅니다. 덴벨레 지금 2025년 들어서 22골인가? 엄청 골 많이 네. 넣었어요. 엄청 많이 넣었어. 두 번째가 은바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레반도프스키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레반도프스키도 득점기에 많이 놓쳐도 나름대로 골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덴벨레가 유일하게 20골이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 정도로 덴벨레가 골을 많이 넣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파리에서 잘하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만약에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발롱도르 가장 강력한 후보인 강력한 것도 후보 중에 하나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 경기에서 빠지는 경우가 또 나타날 수 있으니 뭐 끝까지 보자 좀. 난 여전히 덴벨레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바르셀로나 팬들. 덴벨레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식이 우리 버리고 파리 갔습니다. 네. 이런 놈을.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은 그걸 잊지 않을 겁니다. 다만 덴벨레 바르셀로나 얘기를 다시 하는 분들은 바르셀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만 영주 형이 놀리는 게 재밌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주고 도르트부트에서 데리고 와서 애가 빌빌거리고 연습 때만 잘하고 경기만 나가면은 소녀수 때리고 네, 멘탈 안 이러다가 좋고. 파리 가가지고 잘한다고 또 1억 주고 또 데려와? 이거 호구 중에 호구 아닙니까 그럼? 약간 그런 느낌의 선수가 뭐 좀 종류는 다릅니다만 이제 포그바가 맨유랑 그런 건데. 덴벨레는 이제 그 바르셀로나 만약에 보훈을 하겠다면 본인이 계약 기간 끝나고 자계로 와요. 알페이로 간다. 자계로 여기. 자계 저는 바르셀로나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잘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계약으로 바르셀로나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가서 바르셀로나에게 보답하고 네. 싶다. 네, 여러분은 덴벨레를 잘 몰라요. 아니니까 그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훈한다면 그렇습니다. 네.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한번 네네네. 던져봤습니다. 안 되면 인테로 와라.
메시나 월드컵 끝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축구 팬들이 좀 바라죠. 네, 낭만이 좀 네, 낭만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오늘 SLN 여기서 여러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네. 또 리그가 진행이 되니까 그 얘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